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선정하는 전당대회가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당사자 중에 한 분 모셨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하시는 김은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유명 앵커 출신이라서 유튜브는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유튜브 방송은. 얼마나 소중한데요. 아이고 그래도 지상파 앵커 하시고 종편 앵커 하시고 그러셔서 방송은 뭐 익숙하시죠? 예. 근데 뭐 워낙 이제 이봉규 TV에 대해서 제가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네. 그 렌즈 넘어 계시는 분들의 가장 네. 날카로운 식견 그리고 네. 지혜 네. 또 메시지를 넘어서 보고 있는 그분들의 통찰력에 대해서는 네. 두려움을 갖고 지금 렌즈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방송을 오래 하셔서 그 렌즈에 대한 거를 이제 기자 생활도 오래 하시고 그래서 잘. 비전 발표 오늘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분위기가 어땠나요? 아유, 저 시험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큰 시험이죠 이거는. 아, 그럼요. 이게 네. 가슴이 많이 뛰었고요. 네. 제가 야구복을 입고 갔거든요. 야구복 그건 또 의미가 있습니까? 왜 야구복? 네, 제가 어렸을 때 투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오. 근데 그때 여성은 야구팀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때였죠. 그때죠. 지금도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투수로서의 꿈은 접었지만 제가 그때의 열정을 다시 떠올려서 마운드에 올라가서 이제 한 구 저희가 전력으로 던져서 상대 당의 후보들을 강판시키는 그런 마무리 투수가 되고 싶다. 그런 취지로 올라갔어요. 상대당에 그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예, 그러니까요. 그 누구나 이제 당 대표 나가시는 분은 이제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네. 저 신인 정치가 신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랜 대변인 생활도 하셨고. 아니 뭐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는 1년밖에 안 됐죠. 아니 그래도 이제 뭐 기자 청와대 생활 대변인 앵커시다 했을 청와대 때나. 대변인도 네. 하셨고 그러니까 정치는 신인이 아니지만 당 대표 도전은 진짜 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인이에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도 있습니다. 맞아요. 신인이 뭘 벌써 대표를 하려고 그래? 맞아요. 이런 네.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해가 되고요. 네. 또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늘 우리의 당 대표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좀 선수가 쌓이시고 관록이 좀 있고 관록이 있으시고 또 연세도 좀 어느 정도 좀 있으시고 남성의 그다음에 뭐 5, 60대에 좀 이제 뭐 법조계에도 계셨던 분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연상이 되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낯선 사람이에요. 여성인데다가 40대 간 마치고 그리고 뭐 초선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지금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민 여러분들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거의 척도는 사실 리더십, 지도부 교체입니다. 당 간판을 바뀔 때 저는 가장 대표로서 나올 법한 필요 충분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저도 도전했다는 게 많은 분들에게는 저 당이 진짜 몸부림치는구나 변화해서 이기려고 모든 사람들의 그 도전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기야 초선이시잖아요. 네. 영선도 당대표 도전하는데 인기가 제일 있더라고요. 이준석의 그 인기랄까요? 인기라면 좀 모순이 있나? 하여튼 지금 나오는 뭐 여론조사에 뭐 1등 달리고 있는 거 그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저는 던질 만한 주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경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초경쟁의 시대에 있었는데 사실 그게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공정의 문제를 전 한번 토론을 해보고 같이 의제로 던져보고 싶고요. 다만 이제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청년들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지율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의 생존의 문제를 저희가 남녀 문제보다는 보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번듯한 일자리를 주고 어떻게 국가가 희생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하는지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안정감과 책임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야, 토론하면은 저 다른 후보들이 못 당하겠는데요. 이 저 앵커 출신이라서 그러신지. 아유, 좋았어요. 아유, 좋았어요. 아니 근데 이준석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죠? 이준석 네. 얘기 좀 이따 하고 우리 김은혜 의원을 미는 그 그룹이랄지 어떤 그 후견인이랄지 당내 네. 어떤 계파랄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없고 이제 그 비바람 막아주는 우선 밑에 없으니까 이렇게 목이 쉬었죠.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준석은 그 막강한 유승민계가 네. 그 바른미래당에서 오신 그 또 유승민 말고도 또 여러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후원이라고 그럴까 적극적으로 네. 미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아마 따뜻할 것 같고 네. 맞다면 예. 따뜻할 것 같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맞는 게 아니라 그 유승민계가 미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지만 저는 그런 길을 자청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원래 이제 제가 혼자 나온 사실 돌멩이 하나 들고 짱돌 하나 들고 지금 네. 사막에 나온 셈인데요. 저처럼 계파에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계파가 없는 사람만이 저는 이번 대선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선 후보들을 관리하고 경선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계파가 없으시니까 네.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네. 그 이제 한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이 유승민계와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그쪽으로 장악당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른미래당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렸다. 그거는 어떻게 당에서 느낍니까? 사실은 제가 유승민계나 뭐 김무성 전 대표의 그런 동정을 파악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신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네. 신지인이 내는 메시지는 네. 같은 혁신이라 하더라도 네.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보수가 책임, 네. 헌신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손을 잡고 그리고 서로 의지해 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에 그 김웅 의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유승민 후보와 같이 토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토론회가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냥 평이하게 진행된다고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다 이제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후보하고 비슷한 분들, 함께 정치를 하셨던 분들, 또 친분 있게 그쪽에서 일정 정도의 같이 운동을 해 오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셨는데 적지네. 모르고. 아이고, 그래서 저는 원래 질문도 네. 그냥 제가 평이하게 네. 질문을 하고 상호 토론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후보에게 다 공정하게 질문만 가고 답을 하면 된다고 해서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상호 토론으로 바꿉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 주제는 뭐 사회자가 던지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얘 진짜 훌륭한 대표를 뽑으시려고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시나 보다. 혹시 기독교 신자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 예. 시험에 들게 그. 그래서 그때 그 3인 토론에 나왔던 그 모든 시나리오가요. 10분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뭐 특별히 뭐 악원이라고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모든 분들이 다 낯선 이제 상대 쪽 진영에 계신 분들 속에서 저 혼자 고군분투했는데 그러게요. 토론 결과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참 우리 정치의 그게 뭐 정치의 진면모일 수도 있고 고질병일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뭐 세력. 정치라는 게 세력 싸움이니까 본 모습일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말하는 그런 어떤 그 계파들의 네. 그 뭐 나쁜 말로 말하면 그 작업과 농간 그 전략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는 분명하네요. 근데 정치가 현실이라는 건 인정하거든요. 네. 그리고 같은 뜻을 모은 사람들이 함께 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아닐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던지는 반향이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변화와 혁신에 오히려 더 깨끗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제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공감하시는 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선이었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김문혜 후보님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신선하다. 그다음에 뭐 실력이야 뭐 방송 때부터 검증됐으니까 아유, 실력 있다. 이건 인정하는데 그런데 아까 같은 그런 그 불행이들이 그냥 드글드글한 그 정치판에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쪽에는 막 유승민계, 뭐 김무성계, 뭐 이러면서 그냥 암수 합종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토론에서도 그런 걸 당하셨는데 리더십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를 휘어잡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론의 결과를 한번 저희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제가 이기셨구나. 예, 예. 저는 잘했다고 스스로 자평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뜻하는 바 그리고 달라진 세상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규명하고 예. 그러니까 함께 모으는 작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질문을 충분히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그동안 청와대 대변인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임원으로 있었을 때 네. 제가 했던 게 각양각색의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을 조율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그렇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더더욱 그렇죠. 청와대에 있을 때는 한 지붕에 한 수십 가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 그런 분들의 뜻을 모아서 국정이라는 수레바퀴 안에서 다 차질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니까요. 사람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서로 각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맞아요. 이거 양보하세요. 요거 조금만 주죠. 그래. 그거 이번에 한번 넣어봅시다라고 네. 하면서 메시지 하나에 자신의 계파 맞아요. 혹은 지분 아니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내놓는 안이 얼마나 다양했겠어요. 근데 조율과 조정, 대화와 타협이라는 건 제가 줄곧 제 기자 시절부터 배워왔던 거고 훈련받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전 그건 자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되돌아보니까 우리 저 김문혜 대변인 시절엔 그리고 무리가 왜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변인으로 사고 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 특히 무슨 김우겸이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리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다든지 그런데 김문혜 대변인 시절엔 아주 무난하게 잘 직함을 잘 유지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네요. 감사하고요. 네. 근데 대변인 시절하고 이제 또 당대표는 다 다르니까. 당대표 김은혜는 그렇지만 그 리더십은 제가 반드시 이거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키를 가져갈 건 키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대신 저렇게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저는 살짝 뒤로 빠지고 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하거든요. 네. 여기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그 플레이그라운드는 이제 윤석열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윤석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분은 정의와 공정의 시대 정신이 됐죠. 네. 그리고 표성하는 분이 됐는데, 근데 사실은 전화로 이렇게 여쭤서 그쪽에 알고 계신 또 그쪽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어떻게요? 아니 뭐 제가 그 기자 시절부터 기자 시절에 또 이렇게 아니 뭐 이런 그 관계가 기자 있었고. 시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갖출 수 있죠. 예, 예. 다만 이런 인연으로 내가 당 대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머리와 꼬리가 본말이 전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당 대표가 됐을 때 네. 가정을 해보면 윤석열 뭐 철이라고 그럴까요? 뭐 합친다고 그럴까? 이런 그 보관이 뭐 있습니까? 일단은요. 네. 근데 저희가 늘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랑 사귀자 해가지고 이렇게 멱살 잡고 데려오면 그분이 이렇게 끌려오시긴 하지만 마음이 가지는 않을 네. 거 아니에요. 이건 또 정치입니다. 네. 그분도 자신의 인생을 건 거고 우리도 우리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예요. 이번 네. 대선은. 예. 그러면 서로가 만나서 시너지가 나야죠. 그럼 그 시너지가 나려면 사실 저희 당 안에 대선 주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사실 역량이 떨어져서 이때까지 빛을 제대로 못 본 게 아니에요. 당 안에서 그분들을 키우거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지 않았죠. 저는 이 부분부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윤석열, 김동연, 최재형 실장까지 네. 그분들의 한 매력을 느끼고 우리 당에 올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사실 전화 들고 한번 만나 뵙겠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시너지가 나야죠. 그 시너지라 하면 아 정말 이 당으로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민분들이 아직 저희 당을 보고 있을 때는 아니 뭐 좀 해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왠지 과거로 돌아갈 것 같아. 그래도 왠지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일 것 같아라는 그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의 교체로 하면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 뒤에 당 안에서의 혁신과 쇄신 여쭤보면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함께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당 장악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 신선한 이미지의 반대는 그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거든요. 또 신선한 이미지는 오히려 제가 국민 앞에서는 신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뒤에서는 함께 놀아보시죠라고 하면서 모든 분들이 사실 쟤는 사심이 있어라고 하면 멈칫하겠지만 쟤는 사심이 없어라고 하면 오히려 먼저 다가오시겠죠. 사심이 없는 거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 지금 계보가 없어가지고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계보로. 혼자 돌파하고 있는데 예. 계보 없는 것은 저 장점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번에 당 대표는 대권을 창출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막중한 임무인데 대권은 이제 외부 인사들과 어떻게 융합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럼요. 안에 막강한 계보가 있으면 외부 인사가 들어가기가 감이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죠. 저기 네. 들어가면 걔는 내가 이제 불쏘시개 당할 것 같으니까. 맞아요. 예. 안철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대표도 뭐 함께 해야 같이. 저는 우리 당에서의 대선이라고 하는 건 다다익선이에요. 네. 주자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다만 합당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저희가 합당이 될 줄 알았죠. 네. 근데 마치 재보궐선거 이후에 네. 안철수 대표 측하고 합당을 하면서 전당대회가 저는 그 합당으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점으로 되돌아갔잖아요. 네. 누구를 위한 왜 그 합당을 추진했는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혁신의 관점에서는 그거를 수긍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역위원장을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 다시 공모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우리가 통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통합 작업이 말처럼 그렇게 쉽고 쾌도난마처럼 갈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좀 네. 고개가 갸웃할 테니 네. 이거는 대선 승리의 전략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자. 네.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도 이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유리한 거냐. 네. 그러면 어떤 방법론을 택해야 될 거냐는 안철수 대표하고 좀 만나서 듣고 싶어요. 네. 지금 수적으로 열세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그래도 국민의당이요? 국민의당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우리 민주당에 비해서. 민주당에 비해서. 네. 그런데 계속 다 내줬잖아요. 뭐 하나 무슨 법사위 상임위원장 하나 못 가져오고 뭐 공수처든 막 각종 악법 다 막지도 못하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다 막혔는데 이렇게 저들의 폭정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현상 당대표가 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요. 사실 힘과 힘이 부딪히면 그것을 무리하게 네. 그들에게 우리가 한번 싸워보겠다. 네. 싸우는 게 중요한데 저는 철저하게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수를 선택할지에 대한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에게 늘 민주당이 우리한테 그러죠. 강대강 대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강이 아니죠. 근데 늘 저희한테 민주당은 본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민주주의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조정이라고 하는 원칙을 깨놓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대로 왜냐면 다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다 책임져라. 4월 7일 재보궐선거처럼 그 판이 그대로 펼쳐질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분들은 민주당이 너무
본인들이 오만해서 좀 한번 죽비를 들었다. 문 대통령 네. 표현처럼요. 심판을 한 거죠 이번에. 네. 심판했는데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장관을 이번에 임명할 때도 그랬고 또 도루묵이 되고 있죠 네. 민주당은.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철저히 그들에게 깨볼 수 있는 방법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아프게 할 수 있는 핀포인트 정책과 그리고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국민한테 보여드리면 요즘 세대는요 힘 주어서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우리가 단련이 됐고 무장이 됐고 우리가 국민들의 삶을 잘 안다는 대안을 자박자박 네. 잘 내면 국민 여러분들이 누가 옳았는지 마음속으로 다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 머리로 싸운다. 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저희 여기 나오시는 정치인들한테 공이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도 맥이 같은 겁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 선거는 이겼는데 국민의 심판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럼 그 전에는 4.15 부정선거는 완전히 완패했어요. 국민의힘이. 네. 그럼 그것도 국민의 심판인데 그 사이에 문재인 폭정은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문재인 폭정이 이어져 왔는데 한 번은 압승을 거둬주고 한 번은 심판을 거둬주고 이게 혹시 부정선거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에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역구에서 그 말씀을 해주신 분들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네.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뵙고 저희가 이렇게 바로 그분들께 즉답을 드리지 못하고 그분들 혼자 이렇게 외롭게 계신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다 떠나서 사실 정치라고 하는 건 저희 당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 당을 지지해 주신 분들을 탓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영남당이라는 논리에도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 우리 당을 지켜주신 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네. 근데 그거를 영남당, 비영남당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네. 부정선거 같은 건 사실 그때 압수수색을 했을 때 네.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다면 네. 훨씬 더 가열차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실제로 저들하고 싸움에 있어서 제가 아까 훨씬 더 단단하게 저희가 가열차게 싸워야 된다는 건 뭐냐면 싸우다가 저희가 나중에 그 뒤에 쳤다가도 물러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저쪽이기 때문이죠. 네. 또 증거와 관련해서 장난을 많이 칠 수 있는 것도 저쪽이죠. 네. 근데 저희는 갖고 있는 거는 진심과 열정과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벌어질 수 있었다는 가능성인데 실전에서 저희는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보병들이라고요. 근데 보병들이 갖고 있는 소총과 무기가 별로 증거를 없어요. 확보하려는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그게 저희한테도 접수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원내대표 쪽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모아서 이걸 어떻게 나를 갈아서 칼로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그 마음만큼 열망만큼 충분히 못 해드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 서버 확보 그때 했어요. 했었으면 그게 참 아쉽네요. 그죠?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서버가 그때 실어 나갔잖아요. 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아, 그러셨구나. 무진동 트럭으로 서버 싣고 나가는데 관악 청사에서요. 저 선관이 그걸 그때 좀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그걸 6탄 방어를 해서라도 그걸 확보를 하면 그게 기사로도 대서특필이 되고 그럴 텐데 그냥 시민들만 나와서 막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정치인들 안 나오냐 그러고 국회의원들 몇 명만 떠봐요. 그러면 뭐 경찰서부터 일사천리로 진행이 못 돼요. 근데 시민들만 뭐 몸으로 막으니 뭐 경찰들이 그냥 다 해산시키고 트럭으로 밀어붙이는데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버 확보가 그때 됐으면 참 아쉬운 대목이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네. 그거는 언제든지 전장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네. 어느 전투에서든 이기기 위해서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 부분을 증거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황보다 훨씬 더 정확한 그쪽의 내부자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애타시는 분들 앞에서는 네. 저희가 해드린 게 별로 없어서 너무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진솔하시네요.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로요. 네. 그 라이벌들에 대한 뭐 한마디 평가라고 그럴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네. 당 대표 나가신 분들 이제 지지율 보니까 이거 지지율은 저는 뭐 다 믿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당심이. 이제 이준석에 대해 한마디로 평가하면 어떤 정치인이라고 보세요? 영리한 정치. 영리. 이준석 영리. 그럼 나경원 전 대표는. 매번 뵙긴 하는데 네. 소중한 자산인데 네. 대선에도 저희가 좀 선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중한 자산. 소중한 자산. 네. 이 나경원, 이준석은 간단히 나오는데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아니, 시간을 왜냐면 많이 뜨시네요. 제가 그동안 왜 이렇게 비판 많이 하셨어요,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아니 그 소중한 자산이어서. 소중한 자산이라서. 근데 사적으로는 네. 굉장히 이렇게 저 이번에도 문자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니 선배님 제가 이게 말하는 게 네. 이게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자들이 또 그렇게 크게 또 네, 찝어서 그게 그렇게 이게 또- 보도를 하면서 네. 그 부분만 이렇게 따서 사실 전체 맥락으로 보면 네.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꼭 여성 대 여성으로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싶어 하는지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전체 맥락상 이게 저의 세대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말이었는데 네. 그게 이렇게 혹시나 좀 언론상을 통해서 네. 너무 특정한 부분만 부각된 게 아닌지 해가지고 진짜 죄송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요건 이제 뭐 좀 언짢으신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김은혜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 본인 아니시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당 대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되면은 당이 마이너스 될까 안 좋게 된다. 지금보다 안 좋게 된다. 그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 빼놓으시고 이 사람이 되면 야 지금 당보다 굉장히 위험해진다 아니면 쪼그라든다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사람 이름 왜냐면-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사람 이름 얘기를 한다기보다 네. 사람이라는 건 늘 오늘 얘기 다르고 내일 얘기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이 된다면 당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한다면 말씀해 주세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네. 알겠습니다. 떠오르네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야, 겉과 속이 다른데, 야, 젊기까지 하면 이건 완전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야. 누구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겉과 속이 다른. 얘기해 주세요. 그렇군요. 아니 저는 어. 어차피 초청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도 누구 되지만 생각하신 건데요? 누구 생각하신 거예요? 그 생각하신 분이 제가 생각하는 분. 나중에 술 한잔 할까요? 그러시죠. 뭐. 이거 내공이 있으시네요. 근데 저쪽에 그 계파들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제 3자기 때문에 네. 욕심 없이 보거든요. 당사자가 아니. 이번에 당 대표가 잘못 뽑히면요 국민의힘이요 완전 쪼그러듭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든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글로 안 들어가고 안철수도 물론 네. 저기 이제 바른미래당처럼 쪼그라드니까 여기서 우리 합칩시다 해서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이번에 당대표에서 예를 들어서 안 되고 마음에 안 맞는 거 그 사람은 어떻게 당대표로 모셔야겠어. 가자 이렇게 하면은요 저기가 쪼그라들고 이쪽이 큰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저희 당대표를 잘 뽑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나 김동연 실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혹시나 우리 쪽으로 들어오려고 채비를 하고 있다가 네. 막상 뽑힌 당대표가 저분은 누구를 밀고 있다던데 저분은 누구와 친분 관계가 있다던데 라고 하면 멈칫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저처럼 그분도 변화와 혁신으로 이 당이 바뀌었다라고 일단 나올 수 있는 리더십과
그 뒤에 저분은 그래도 특별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중립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안정적인 경선 관리이자 네. 국민에게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를 줄 수 있는 양수겹장 아닐까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송영길 대표 옆에 서 있으면 국민의힘이 변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인선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고 생각하실 때 일면 다음날 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죠. 헤드라인이 뭐라 뽑히겠습니까? 국민의힘 쇄신을 택했다. 네. 국민의힘 파격을 택했다. 파격과 변화. 국민의힘 새 대표. 대선 한 걸음 앞으로. 그렇게 오지 않을까요? 송영길하고 이렇게 둘이 딱 있을 때 그림 보면 저는 그냥 네. 미녀와 야수. 아니, 저쪽이 아니, 좀 야만이. 그러니까 외모보다 일단 외모가 아니라 외모도 예.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예? 정치적으로 네. 꼭 이렇게 대응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그 상징성이라는 걸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도 근데 충분히 이 생각해 주시라 생각합니다. 신선만 가지고 네, 참 그 이제 무장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서부터. 네, 그럼요. 당 대표가 되시든 당 대표가 아깝게 이번에 안 되시든 그 결과는 이제 그럼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진짜 나라를 구호한다는 진짜 잔다르크가 되겠다는 네. 진짜 그 목숨 건 네. 지금 투사가 필요한 이제 시점이에요. 국민들은 그런 투사를 지금 진짜 갈망하는데 국민의힘에 그런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걸 윤석열한테는 억지로 그 현상이 나오는 거야. 억지로. 그러니까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좀 돼주셔서 나라를 좀 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아마 지금 8사람 이렇게 사진 앞에다 놓고 어떤 분이 되면 내가 들어가면 더 좋을까 그렇게 간 보고 생각하니까. 있죠 지금. 간 보고 이 사람 되면 내가 절대 안 들어가지 이렇게 뭐 있죠. 그래 요 사람 정도면 내가 같이 협상 파트너가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죠. 윤석열이 제일 좋아할 당 대표는 김은혜. 김은혜. 예 알겠습니다. 그러신 것 같으네. 아이고. 네, 당대표에 도전한 김은혜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판단 여러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하시고 끝내. 여기 그럴까요? 네.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김은혜입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태어났던 곳이요. 그 서울의 달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 나와 있는 서울 은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산동네에 저희 어머니와 같이 올라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있었어요. 산동네에 걸려있는 달은 바로 저하고 마주하거든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뭐 지방선거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 그 다음에 힘 있는 분들, 그리고 가진 분들, 그런 분들보다는 우리 국민분들, 자유를 뺏기고 그리고 집을 뺏기고 권리를 뺏겼던 많은 국민분들,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당을 꼭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자 편에 서서 그분들의 손을 함께 잡아주는 정당으로,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저희 대선 주자들, 정말 힘 있는 분들 모셔서 우리 이번 2022년 정권 교체의 그날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신진 세력 중에서 믿을만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주자로 여러분에게 꼭 다가서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된 미래라고 저를 감히 표현하고 싶은데요. 저의 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자, 힘내시고요. 네.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